자, 근골격계 손상에서는요, 타박상, 좌상, 염좌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 타박상은 우리가 꽝 들이맞아가지고 멍들었을 때 그게 이제 타박상이다. 좌상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인이다 해가지고 건에 이제 염증을 이제 좌상이다. 염좌는 인대에 손상 있는 것을 염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타박상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 좀 낫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막 많이 붓고 막 안쪽에 혈액이 많이 막 채였다 이렇게 되면 흡인을 하거나 이러면은 조금 좀 빨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약이죠. 자, 그러나 이제 좌상이나 염좌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스 여기에 나와 있죠. 프로텍션,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이렇게 해주는 것이 치료예요. 그래서 손상 부위를 보호하고 냉요법을 시행을 하고요. 근데 냉요법은 손상 직후에 24시간이나 길게는 48시간까지 이 냉요법을 시행을 하고 그 이후로는 무슨 요법을 할까요? 온요법을 시행을 해서 혈류를 잘 돌게 해가지고 빨리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컴프레션을 위해서 압박붕대로 이제 좀 감아주시고 엘리베이션 거상을 해놓고 이제 레스트 해가지고 이거는 안정을 좀 취하게 해서 손상된 관절을 좀 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석고붕대법을 이제 시행을 할 수도 있겠다. 자, 탈구와 아탈구는 탈구는 완전히 뼈가 관절을 벗어나서 벗겨져 버린 거. 아탈구는 이게 반쯤 걸쳐진 거 이거죠. 원래대로 정복해 주시고 이게 주변의 인대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됐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수 조작을 해서 원래대로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유지를 좀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슬링이나 이렇게 암슬링 여기 우리 팔 여기 우리 부러졌을 때 목에다 걸면서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그 암슬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암슬링이나 뭐 아니면 뭐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 그 기부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서 한동안 좀 뭐 고정을 좀 이제 탄력 붕대 같은 걸로도 이렇게 묶어 놓거나 이렇게 해서 고정을 좀 하고 이제 필요한 경우 이제 재활도 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근데 습관적으로 계속 빠지거나 이러면 이제 수술을 좀 하시는 이제 어, 것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수근관 증후군은요, 정중신경을 이제 압박을 하면서 이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해서 여기는 이제 틴넬 징후와 이제 판넬 이제 검사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손가락, 여기 엄지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는 이쪽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옵니다. 여기를 쳤을 때 이렇게 얼얼하게 오는 거야. 틴넬 징후. 팅낼 징후 그리고 판넬 검사 판때기 대듯이 두 개를 댔더니 이렇게 얼얼하게 온다 이렇게 해서 팅넬 징후와 판넬 검사 이거 해서 두 개가 이렇게 이 두 개가 수근관 징후를 검사하는 두 가지의 검사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술 후 간호가 이제 한 번씩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수술을 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찔겨진 여기 인대를요 이제 좀 찢어지는 이런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갔다 오고 나서 여기가 부종이 생기거나 그러면 요 안쪽에 신경들이 다시 눌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혈류가 잘 도는지를 이제 파악을 계속 해주셔야 되겠고요. 안위증진위에서 팔을 24시간 정도 이제 들고 있어 주셔서 부종을 좀 감소시키도록 이렇게 하시고 부목으로 굴곡 방지하시고요. 이쪽으로 팔을 베고 눕거나 그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얼음찜질, 진통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4에서 6주간 정도는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해야겠다. 자, 골절 보시면요. 골절의 종류 이제 보시면 상처에 따라서 단순골절, 그러니까 폐쇄골절, 피부가 찢어지지 않은 거. 복합골절은 여기가 피부가 이 개방골절이라고도 하고요. 피부가 찢어지면서 밖으로 튀어나온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방골절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골절의 형태에 따라서 완전 골절, 완전 똥깡 부러진 거, 불완전 골절은 incomplete fracture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불완전 골절은 우리가 그린 스틱 프랙처다
이렇게 얘기해서 유형골절이다라고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아가들한테 좀 많이 생길 수 있죠. 아기가 뼈가 부들부들하니까 일단 조금 이제 좀 한쪽 면만 이렇게 부러진 거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병리적 골절은요, 우리 암이 걸렸거나 막 이렇게 되면 암이 걸렸거나 아니면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이런 뼈가 되게 약해가지고 별로 그닥 그렇게 크게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힘을 많이 안 주고 이렇게 막 손상이 심하진 않은데 뭐 이렇게 뚝 부러지는 예, 그런 경우가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병리적 골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압박 골절이다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머니들 척추가 가만히 서 있는데 얘가 푹 주저앉아서 이렇게 모양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틀어진다든지 주저앉아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압박 골절. 그리고 이제 분쇄 골절은 아예 이렇게 휘머 같은 데가 이렇게 분쇄 아예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 세 편 이상의 골절이 조직이 생긴 게 이게 분쇄 골절. 전이골절은요 완전 골절이 되면서 그러면서 아예 골절선에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아예 이렇게 확 틀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함몰골절이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머리 쪽으로 막 둔기나 이런 걸 맞았을 때 이렇게 푹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함몰골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감입골절이다 해서요. 골절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골절편이 이렇게 밀고 들어간 이게 이제 감입골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골절의 종류들이 사실 뒤에 그림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보시면서 이제 정리를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증상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뭐 부러졌기 때문에 똑깍똑깍 뚝뚝뚝뚝 소리가 납니다. 이게 이제 연발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이제 보시고 이제 변형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골절 치유 과정은요. 혈종이 일단 형성이 돼서 피가 거기에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손상 부위를 에워싸게 되죠. 그런 다음에 세포 증식 단계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신생혈관이라든지 섬유화 세포, 소골세포가 이런 이제 형성이 되면서 육아 조직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가골이 형성이 이제 됐다가 이제 골화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런 골화가 되고 골 강화 재형성 단계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뭐 큰 뼈일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작은 뼈일수록 조금 덜 걸리는 예,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는 그래서 정복, 원래대로 모양이 부러져서 틀어져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모양대로 만들어주는 정복을 해주고요. 도수 정복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술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복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정복이다 그러면은 개방적 방법으로 이제 해주는 방법이라고 해서 오픈 리덕션 해서 오픈 리덕션 그다음에 우리가 고정을 이제 해주거든요. 그래서 픽세이션이다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널 픽세이션 수술을 해서 열어서 안쪽을 고정했다 이렇게 해서 ORIF 했다. 환자 ORIF 했어요 라고 환자는 이제 굉장히 정형외과 병동 가면 이제 많이 듣는 이제 수술 방법이죠. 자, ORIF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정은 견인 장치를 위한 트랙션을 해서 일단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핀을 박아서 하는 방법, 석고 붕대를 하는 방법. 핀은 외부에서 이렇게 살이 이렇게 있고요. 밖에서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요 밖에서 이렇게 고정해 주는 거 혹시 보셨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깥쪽 익스터널 픽세이션이고요. 인터널 픽세이션은 이렇게 살을 이제 수술을 해서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다 이렇게 박아줘서 여기에 대를 하나 대고 박아주는 거. 이게 이제 인터널 픽세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오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정을 한동안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골절 이게 캐스트를 하고 있을 때도 항상 여기에 등척성 운동을 해서요. 여기에 근육의 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환자가 빨리 이렇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간호중재로는 부동, 그죠? 조직 손상을 최소화해 주시고 말초 혈관 유지,
그다음에 여기엔 통증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피부 통합성 유지, 그다음에 기동성 회복, 이런 것들 봐주시고요. 자, 읽어보시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일일이 또 막 해드릴 수가 해드릴 만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는 거고, 하지만 이렇게 안 해야 돼서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꼭 정리를 해주세요. 자, 골절시 응급처치가 이제 계속 시험에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전신 상태를 보고 ABC, 에어웨이, 브리딩, 서큘레이션을 이제 확인하시고요. 여기에서 환부를 움직이지 말고 가능한 한 신속히 이제 고정을 하는데, 자, 만약에 개방성 골절이 됐을 때 어떡하겠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시험에 한 번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균 방포나 깨끗한 헝겊으로 덮고 부목을 그대로 대서 모양 그대로 이걸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대로 모양 그대로 해서 병원에 데려다 주면 엄청난 양의 노말셀라인을 이용을 해서 환부를 세척을 한 다음에 고정을 이제 해서 이제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늑골골절이 있을 때는 이거는 이제 호흡기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그래서 기흉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만약에 단순골절이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바인더 여기 복대 같은 거 차고 이제 한동안 있고, 대신에 이제 호흡에 문제가 좀 이렇게 호흡을 좀 이렇게 심호흡 같은 거 제대로 안 하고 기침 이런 것도 잘 안 하기 때문에 폐렴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페트 엠볼리즘, 골절이 있으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겠다 해서 지방색전증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지방색전증은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호흡기 할 때 우리가 그 뭐냐 그 폐색전증 했을 때랑 똑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구획증후군은 컴파트먼트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한정돼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발목 같은 거가 만약에 부러졌다 이렇게 되면 방기부스 하죠. 이렇게. 그쵸? 다리를 이렇게 반기부스를 합니다. 이게 왜 처음부터 통기부스를 안 할까요? 처음에 부종이 엄청 심하죠. 그죠? 그래서 부종이 있는데 여기를 확 감싸버리면 얘가 이렇게 통이 이렇게 있으면 안쪽에 다리가 이렇게 있어. 그럼 부종이 이렇게 있어요. 밖으로 뻗치다가 밖에 공간이 좁아드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들어죠. 신경이라든지 여기에 혈관이라든지 누르게 되면서 그 하부 아래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괴사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환자가 극심하게 터질 듯한 통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통기부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반띵을 딱 날려요. 그러면은 반기부스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탄력붕대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만약에 근막 안쪽에서 이렇게 벌어졌다 이렇게 되면요, 이걸 찍고 들어갑니다. 우리 화상할 때 찍고 들어가는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근막 절제술을 이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들은 예방을 위해서는요, 손상된 사지를 심장 높이로 상승시키고요, 규칙적으로 CMS를 이제 측정을 하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제 5P 증상들 이런 것들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여기 페일러 해서 요런 거 5개. 그래서 펄스 리스니스, 파랄라이시스 이런 것들 상감각 이렇게까지 해서 5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육 긴장, 부종, 냉감 발생 이런 것들 생길 수 있고요. 이게 좀 시간이 오래된다면 볼크만시, 허열 구축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뒤쪽 부분에 보시면 이제 석고붕대 환자간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석고붕대는 이제 없고, 이제 신체 부위별 잠깐만요. 신체 부위별 골절, 그래서 쇄골골절, 어깨골절, 상지골절, 손목골절 이렇게 나와 있고, 보통 손목골절 같은 경우 콜레스 프랙처인데요. 이거는 여성 노인들에게서 좀 많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왜냐면 이렇게 빙판에서 딱 넘어졌는데 엉덩이로 이제 딱 넘어지면 대퇴골두가 나가죠. 그냥 퍽 주저앉았다 그러면 허리가 많이 나갑니다. 손을 짚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손목골절, 콜레스 프랙처가 생기죠.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허리 척추골절, 그다음에 피머 넥 프랙처, 여기 대퇴 골두 프랙처, 그다음에 손목 골절, 요 세 개는 골다공증 있는 여성 노인들에게서 가장 프랙처가 잘 되는 세 군데의 골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고붕대 환자 간호, 속고붕대 환자 간호는 여기 석고붕대는요, 사실 요즘은 3M에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진짜 석고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말리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되게 축축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거에 대해서 간호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그건 500만 년 전 이야기고 지금은 워낙 3M이 잘 나오기 때문에요. 이거는 굳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시험에 막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정도로 뭐 석고붕대 간호를 막 해야 될 정도로 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피부 간호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뭐 이렇게 뭐 끌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굳을 때까지 적절한 자세 잘 유지하고 있어라. 그리고 돌출 부위에 스펀지나 이런 것들 대서요 압박으로 해서 피부 보호를 해라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석고를 이렇게 그 했을 때 여기 이제 CMS 측정 이런 것들 하죠. 그래서 정형외과 가시면 발가락 끝에 이제 이렇게 발가락을 내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선생님이 오시면 뭐라 그래 맨날 그 눌러보고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 위로 올려보세요. 움직이는데 이상 없어요. 감각 괜찮아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CMS들 계속 측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류를 봤을 때 단상지 여기 단상지 석고 그러니까 여기 팔목 부러졌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여기 이제 얼라 프랙처나 여기 레디우스 프랙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제 여기에 좀 길게 해야겠죠. 팔꿈치나 이런 데까지도 이렇게 길게 하는 거 이런 거 해주고요. 그다음에 발목 골절 이런 거 있을 때는 이렇게 단하지 섰고 그다음에 무릎이나 무릎 착각 아래쪽 요 부위 쪽 하면 이제 길게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피모 프랙처 이런 거 있을 때도 좀 길게 하겠죠. 체간부 섰고 어깨 수상 섰고 뭐 그리고 힙 스파이카 캐스트로 해서 애기들이 많이 하는 이제 석고들 뭐 이런 것들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뭐 그냥 보시면 되겠지만 이 그 복부 쪽 이쪽으로 이제 했을 때는 이쪽으로 이제 그 캐스트를 했을 때는요 이런 이 석고붕대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요 CP지장 급성 폐색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오심구토, 복부팽만 통증 이런 것들이 일단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요. 이런 것들도 좀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견인 환자 가는데요. 요즘 사실은 막 수술을 많이 하시지 견인에 대해서는 딱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여기 추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추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되고 환자 발은 요렇게 좀 띄워놔야 되죠. 이게 슬금슬금 내려와서 요 발판에다 발 대고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피부 견인과 견인이 있다라는 정도 비교해 주시면 일단 되겠고요. 자, 여기 피부 견인에서는 어, 이제 어, 피부 견인에서는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걸어주는 게 있는데 환자 계속 누워 있어야 되고 되게 힘들어서요. 견인은 그닥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많이 하는 거는. 자, 그래서 올바른 견인력을 어쨌든 뭐 할 수는 있는 거니까 올바른 견인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고 피부 간호, 그다음에 신경혈관계 손상 예방, 감염 예방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신체 선열을 잘 유지하고 이제 운동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등척성 운동을 해가지고 계속 근육의 톤을 유지시켜줘야 되겠다. 자, 절단이 이제 시험에 이제 한 번씩 나오죠. 절단은 개방성 절단과 이제 폐쇄성 절단으로 일단 나누고 있고요. 보통 절단하는 게 사고로 인해서 절단을 많이 하지만 당뇨 때문에 이렇게 발가락이 썩어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절단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절단을 했을 때는 수술 전에는 사지 강화 해서 이 절단 이후에 보행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팔굽혀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팔의 근육을 좀 이제 키우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수술 후에 이제 의지를 이제 착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착용 방법들, 이런 것들, 그리고 올바른 게 착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수술 후 합병증 간호에서 이제 통증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환상지통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변화된 감각의 지각 여기 있죠. 예, 그래서 환상지통 이렇게, 거기에 그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가락이 계속 아파요. 뭐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 없는데 무슨 얘기 하시죠? 뭐 이렇게 보다는 그냥 아 통증을 느끼시나요? 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진통제가 필요하면 진통제를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환자가 통증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없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객관적인 이제 정보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피부 통합성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여기에 피부가 문제 없도록 계속 관찰을 해야 하나, 그 피부 관리를 하시겠다며 크림이나 로션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이거를 바르면 의지 사용이 좀 불편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양말 같은 거를 이제 신겨가지고 의지에 이렇게 스타키넷 같은 거 신어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일회용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압력이 다르게 되면 거기에 쏘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밴드들 사용하지 않도록, 그리고 피부가 보철물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관절 구축 예방 및 운동 증진 별표 500만 개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한 번씩 계속 나오죠. 자, 관절 구축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후 48시간 동안만 엘리베이션을 시켜요. 부종이 있으니까 엘리베이션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48시간 지나고 나서는 거상 엘리베이션을 시키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외전이 아니고요. 이거는 내전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고관절 내전. 고관절 골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외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베개를 넣어 놓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완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이 앰푸테이션 환자에서는요, 고관절의 내전을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전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 구축을 예방을 해주셔야 되겠고, 복위를 이제 하시기 위해서 하루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 이렇게 복위를 좀 취해지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기 이상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해주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운동은 이두박근, 삼두박근 강화 위해서 이제 목발 보행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상지 근육을 이제 강화를 좀 시켜주셔야 되겠고요. 재활간호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하지절단부 예, 이제 관절 구축에 관련해서는 이제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에 관절 구축을 이제 유발하는 자세들, 그러니까 나쁜 자세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절 구축을 유발하는 자세들은 이제 좀 지양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고요. 그림도 아주 친절하게 잘 넣어놨으니까 보시고, 하지 절단부 관리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아까 했던 내용들이니까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했던 내용들 조금 더 보시면서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니까 정리를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고관절 전 치환술 있어요. 그래서 THA 나와 있고요. 탈구 예방 위해서 외전 상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다리 사이에 베개 두고 해야 된다. 그리고 말단 부위에 내전을 이제 삼가해라. 이렇게 탈구되니까. 그리고 높은 변기와 의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활동 및 운동 요 관련해 가지고 처음 수술 받은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등척성 운동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내용들 읽어보시면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참고로 봐주시고요. 고관절 탈구의 증상들은 여기 비대칭적 둥근에 이제 주름이 있고 환측이 좀 짧아지는 이런 증상들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슬관절 치환술 나와 있죠. 슬관절 치환술에서는 여기에 그 대퇴골 여기 그 TKA 수술을 하시고 오시면 요때 그 처음 48시간 동안은 수술받은 다리를 올려놓는데 요때 무릎을 굴곡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처에서 혹시 뭐 출혈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수술 2일 후에 이제 능동적 굴곡 운동 하기 전에 이제 드레싱을 다 제거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다. 자, 운동은요, 완전히 이거는 환자가 이제 막 수술하시고 나오면요, 통증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PCA를 달고 얼음을 완전히 덜덜 떨릴 정도로 이렇게 계속 붙이고 있고요. 능동적 굴곡 운동 전후에도 얼음 주머니를 계속 붙여놓고 완전히 할머니들이 울면서 이제 통증을 이제 계속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이 무릎 슬관절 치환술을 하고 오면요, 이 CPM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이제 그 시행을 하는데 가능한 한 오래 적용을 한다지 하루 종일 적용한다는 아니죠. 그쵸? 이거를 이제 좀 약간 뭐 좀 이렇게 좀 답까지 아주 헷갈리게 좀 적어 놓은 것들이 좀 있는데 가능한 한 오래 적용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만 하루 종일 적용한다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 이거를 이제 각 이렇게 계속 운동을 시켜가지고요. 퇴원 시에는 약 무릎이 100에서 120도 정도는 좀 구부릴 수 있을 때 정도까지 이렇게 좀 해서 할 때까지 이렇게 좀 목표를 두고 이제 CPM을 계속 적용하시도록 하고요. 수술 후 첫째 날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가벼운 체중 부하를 좀 시작을 이제 해야겠다. 그리고 수술 후 3일에서 5일째 되는 때에 하루에 3, 4회 정도 능동적인 굴곡 운동을 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원 교육할 때 이렇게 뭐 쭈그리고 앉았어 병령 이런 것들 되게 힘들다 그랬죠. 그리고 욕 깔고 자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침대 생활을 좀 하셔라 이렇게 이제 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염증성 장애부터는 좀 쉬었다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